네, 오늘 각질 제거 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 먼저 앞에 보이는 이걸 준비했습니다. 뭔 것 같아요? 요거트. 크림이요? 하얀 가루예요? 크림인가? 네, 뭐예요? 바로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아, 요거트. 네, 저희가 마트 가면 꼭 요거트를 사는데 한 개씩 안 파니까, 낱개를 안 파니까 굉장히 좀 벌크로 사잖아요. 많은 부피로 사는데 이렇게 이제 유통기한이 사실 지켜서 다 못 먹는 요구르트 이용해서 우리가 각질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오. 네, 먼저 저희가 요렇게 요거트를 이용해서 각질을 제거할 텐데요. 이 요거트에는 젖산이 있어요. 젖산이 있기 때문에 젖산이 각질을 벗겨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저기 눈에 들어갔네. 눈에 들어갔나요? 네, 버리지 마시고 젖산을 이용해서 각질을 제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 전체에 요거트를 이용해서 전체 이렇게 바른 뒤에 네. 5분 정도 두세요. 5분 정도 둔 뒤에 자연스럽게 피부를 이렇게 닦아내면 됩니다. 아. 뭐 간단하게 각질 제거를 할 수 있고요. 네. 네, 요거트에 이제 젖산이 있긴 하지만 뭐 젖산 양이 약간 저농도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유분을 다, 그러니까 각질을 다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피부, 촉촉한 피부, 또 젖산 자체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아주 어렸을 때 대중목욕탕 가면 이렇게 막 요구르트나 우유 몸에 바르던 맞아. 어머님들 네, 계셨거든요. 우유. 아, 비싼 거 같네요. 또 뭐 다른 팩도 준비하셨어요? 네, 집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이용해서요, 이 촉촉한 피부를 만들 수 있는 천연 팩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소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바나나 1개와 플레인 요거트, 꿀 이렇게 준비할게요. 그리고 바나나 1개를 이렇게 볼에 넣고 알갱이가 안 보일 때까지 으깨줍니다. 이대로 얼굴에 바르면 많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여기에 점성을 높이기 위해서 쌀가루를 큰 스푼 이제 잘 섞어주고요. 여기에 요구르트 한 스푼에 꿀 한 큰술을 넣고 피부에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15분에서 20분 후에 미온수로 세안을 해주게 되면 촉촉한 피부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저건 바나나 꿀 요구르트 조합은 입에 들어가는 먹어도 피부에 되겠어요. 바르는 거예요? 네, 피부에 양보하셔야 됩니다. 네, 촉촉한 피부를 위해서는 좀 양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피부에 좋은 이런 가정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바꿀 수 있는데요. 네.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또 미백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여기에 뭐 보습력이 풍부한 꿀을 이용하게 되면 촉촉하면서도 이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자마자 먹을 생각했는데 먹지 않고 피부에 양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식품. 이게 독이 되는데 아마 좀 어떤 분 아마 좀 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예죠 예. 다 맛있는 건데요. 자 뭐 빵도 보시면은 보이고. 설탕, 빵, 과자, 케이크, 떡 아유, 다 이런 좋아하는 것들이 문제가 좀 되죠. 네. 자, 그런데 이게 더 나쁜 거는 먹는 시간이 또 있어요. 네. 또 언제 먹느냐? 우리가 점심 다 먹고요. 배 불른 상황에서 혈당이 올라가고 있는데 디저트로 밥 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 그리고 이걸 또 먹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피부한테는 독에 독을 붓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식사 후에 이렇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식품들은 섭취를 조금 자제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좀 되네. 우리는 아침에 먹잖아. 아, 그것도 좋은 것 같진 않은데 그럼 득이 되는 음식은요? 혈당을 낮추는 음식이에요? 자, 득이 되는 음식은요. 바로 생선, 육류, 두부. 얘들이 득이 됩니다. 여기로 붙여놓을게요. 네. 저 다 맛있으니까 괜찮네. 생선 요구르 두부. 자, 얘네들의 특징은 일단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 노화를 막는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과 적절한 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한 피부과 전문의에 따르면요.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생선과 육류, 그다음에 뭐 치킨, 두부 등을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맛이 나지 않으면서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 조직과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주고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피부 보습에 영향을 주는 특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가까이 두시면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득이 됩니다. 오. 근데 어쨌든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혈당이 피부 건강에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 네. 이거였어요. 자, 다음 다른 키워드는 뭘까요? 자,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타민 C 그러면 생각하는 게 이런 과일들이잖아요. 이 과일도 제가 여기 득에다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과일은 너무 좋죠. 맛있죠. 상큼하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과일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는 비타민들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풍부한 토마토나 다양한 과일들을 드시는 거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득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토마토와 수박 같은 데 들어있는 라이코펜, 요 빨간색을 띠는 라이코펜, 그 다음에 딸기의 붉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색소,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를 잡아서 없애주기 때문에 이거 역시 피부 노화에 득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일 중에서요. 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난 단 게 좋아. 그럼 이게 뭐냐면 단 과일을 먹으면 과일 속에 있는 비타민 C가 있는 건 맞지만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나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단 과일을 드실 때에는 그것만 드시지 마시고 다른 이제 비타민 C나 이런 게 풍부한 과일 좀 같이 두루두루 같이 드시면 피부에 조금 더 득이 되는 과일 섭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진짜 피부도 탱탱볼 같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처지더라고요. 확 이제. 네. 네, 관리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겨울철 피부 관리 오늘 얘기를 나누는데 그 한마디씩 더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보선 선생님부터. 네, 일단 피부 하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보습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보습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좀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서동주 선생님. 네, 저희가 평소 피부가 좋으신 분들 보면요. 아마 꾸준한 관리를 하시는 게 그 비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관리에 있어서는 한때 관리가 아니라 꾸준한 관리에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주 선생님. 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겨울이라고 혹시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하셨지? 안 바르고 산에 가거나 스키장 갈 때만 바르고. 꼭 바르세요. 아, 그게 중요하구나. 네. 자외선 자외선 차단제. 차단제. 언제나 그거 이제 바르고 신경 쓰고. 억울한 비음주자입니다. 요즘에 이제 취미로 등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등산의 별미는 바로 등산 뒤에 먹는 한잔하는 요 뒤풀이의 재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는요, 이 뒤풀이 술값 계산 비용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이 바로 한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30대 후반 직장인 D씨의 사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등산을 즐긴다라고 말한 이 D씨는요. 나는 어릴 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은 비음주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이 끝난 뒤에 뒤풀이에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값을 똑같이 부담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는 지난해 뒤풀이에서 연세 지긋한 분이 술 안 먹는 사람은 빼고 술값을 나눠 계산을 했다라면서 비음주자로서 이러한 방법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이 음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이 뒤풀이에서 비음주자가 빼고 이 술값을 계산하는지를 보고 뒤풀이를 간다라고 하면서요. 좀 쪼잔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전체 계산 금액에서 술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는 걸 보면 난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술을 먹지 않았는데 남들이 먹은 술값까지 네. 내가 내야 된다 생각하면 좀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긴 네. 하면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네. 이건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이 D씨의 글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일단 한쪽에서는 술 먹는 사람끼리도 술 먹는 양이 다르다라면서 그러면 한 병 먹는 사람은 그럼 3병 먹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혹은 뭐 안주 안 먹는 사람은 그러면 안주값은 뭐 빼줄 거냐. 뭐 이런 식의 반응도 있었고요. 그럴 거면 술자리에
안 가면 된다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비음주자에게 술값 부담을 강제시키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런 견지에서는 먹을 만큼 내는 게 바로 더치페이다. 무조건 똑같이 내자는 건 배려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댓글로 달렸습니다. 네, 돈을 얼마 내고 이거 전에 네. 그 회식비 중에 술값이 3분의 1을 넘었다. 이건 너무 드신 거예요. 이걸 산에 헛 갔다 온 거예요, 이거는. 이거 운동의 의미가 없죠. 야, 네. 이거부터 좀 그 개선을 하셔야 된다 싶은데요. 네. 아니 어떻게 다 값 중에 3분의 1가 술값이야. 너무 많이 드셨네요. 아니 도대체 무슨 술을 드신 거예요?